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식물에게 긍정적인 말, 예쁘다, 뭐 사랑한다, 좋다, 뭐 이런 말들을 해줬을 때 식물이 더 건강해지고 뭐 꽃도 피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식물한테 부정적인 말, 싫어, 별로야,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식물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이런 것처럼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더라고요. 나는 그냥 혼잣말 했어. 혼잣말, 짜증나. 나 혼잣말이야. 근데 그 혼잣말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그 식물보다 더 소중한 게 나 자신인데, 나 자신한테는 그런 말에 대해서 후하지 않아요. 되게 부정적인 말만 늘 뱉고 쏟아내죠. 내가 뱉음으로써 내가 듣잖아요. 혼잣말인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올바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나의 생각, 자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기준이 삐딱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판단, 누가 봐도 옳지 않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나한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나한테는 최선이었어. 아니요, 최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최선을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어떨 때는 최선이 아니라 그냥 최악을 피해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한테 그냥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이제 지인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은 이제 이제 아빠가 혼자 계세요. 좀 나이가 많은 아빠가 혼자 계시는데, 항상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누가 봐도 효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저는 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좀 안 좋은 적이 더 많아요. 가식, 위선, 상대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울고 있는데, 그게 가식, 위선이라는 거를 내가 고스란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너무 참담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그것을 꼬집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더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매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가식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도 내가 못하는 짓이고. 그때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그냥 돌려 말했어요. 저는 원래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하는데, 이제 여러 상황과 막 이렇게 살면서 돌려 말하는 법도 조금씩 조금씩 터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면 다 돼요. 아빠가 그렇게 많이 걱정되고 효도하고 싶으면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고.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뭐일 것 같아? 너가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사준다?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 때에, 내가 뭘 해야 될 때에 해줘야지. 그걸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어. 아버지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그걸 다 기다리고 계시겠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해봐 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그때 그 친구의 아빠는 저에 있는 이제 지방에, 그래봤자 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혼자 사시고 계셨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광주에 있는 너희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 아버지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울었을 때, 네가 그럼 너 일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침 저녁 상 차려 드리고 하면 되잖아. 빨래도 빨아 드리고, 뭐 설거지 못 하고 뭐 그렇게 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드려. 같이 밥 먹고 그냥 딸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그게 더 효도일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순간의 표정을 이제 봤어요. 되게 당황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효도를 잘 하지 못한 거에 한스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짠 그 가짜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짠 이 가짜 프레임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줬어요. 네,
말을 못하길래 그때 이제 꼬집었죠. 그거 되게 귀찮잖아, 너 속으로. 하기 싫은 거고. 근데 남들한테는 나 효녀 코스프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내 앞에서 그렇게 가식을 떨어? 되게 이거 별로야 라고 이제 말을 했었어요. 아마 그 친구는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로 감춰야 되는, 감출 수밖에 없는, 감추고 싶은 그런 나의 치부였을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마저도 모른 척 한다면은 그 친구는 평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과의 좋은 추억, 뭐 밥 한 끼 먹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게 될 거니까. 그냥 서로가 좀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친구한테 또 얘기해 줬거든요. 뭐 부모님들 아프셔서 요양병원 요즘 다 보내고 하는 거, 그거 너 속으로 막 욕해? 같이 욕해? 라고 말했어요. 욕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10자식은 한 부모를 할 수 없다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한테 나 그럴 수 있어, 그냥 나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야? 그래, 나 좀 나빠.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 나 그런 부분에서 좀 표에서 조금 떨어져. 그냥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면 돼요. 저는 엄마한테 10분의 1을 이제 20대 때 이제 회사 다닐 때 10분의 1을 용돈으로 드렸어요. 딱 그만큼만 했어요. 더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걸로 제 위안이었어요. 괜찮았어요. 내가 뭐 효녀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나 불효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딱 그만큼의 선을 그어놓고 딱 그만큼만 했거든요. 그냥 그 친구한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선, 그 라인을 정한 다음에 딱 거기까지 하라고. 그리고 더 하게 되면 내가 힘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곳까지, 거기까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저도 아직 정립이 덜 된 상태고 정립을 막 하나씩 하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좀 뭉뚱거린 게 더 많았죠. 분명히 뭔가 보이고 알겠는데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처방을 내렸어요. 너 100가지 약을 얼른 구해서 먹어야 돼. 이 상태인 거죠. 그걸 내가 한 알로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이 없었을 때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뭐 되게 화려하고 이상한 프레임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만드는 그 노력, 그 시간, 그런 열정으로 그냥 나를 바꿔보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그냥 돼버리겠어요. 근데 그쪽에다는 그렇게 열정과 노력을, 시간을 쓰면서 정작 나를 바꿔야 되는 그거에는 너무 인색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귀찮거든요. 내가 움직여야 되고 서투른 무언가를 내가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나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알잖아요. 나한테 부끄러워해야죠.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지인들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 대부분 보고 들은 건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런 사람인 척, 그런 사람인 양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막 진짜 신나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NTV다 보니까 같은 관심사에는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 차를 두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그럴싸했어요.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글로 익혔던 거죠.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근데 또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감추고 싶은 치부 같은 거거든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파장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우리 네잎클로버는 행운으로 알고 있잖아요. 행운이에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그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행복들 다 짓밟아 버리고 행운을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제가 진짜 오래전이죠. 그 딱 한 구절을 읽고
정말 네잎클로버는 행운인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다. 이 말이 그냥 너무 가슴에 확 꽂혔어요. 나는 행운을 쫓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할,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행복들을 다 짓밟아버린 그 장본인이 나였던 거였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짧은 명언들, 짧은 글들에 참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막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대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와 같으려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부딪혀 보면서 알게 된 거죠. 많이 다름을, 정말 많이 다름을. 하늘과 땅 차이일 때도 있었어요. 일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많죠. 저도 일락을 위해, 일락으로 그냥 살아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일락을 위해 사는 거는 그냥 하루살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딸아이랑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토론을 잠깐 해봤거든요. 토론이라기보다 내가 살짝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고 있지? 미디어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뭐 어떤 거에 통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식물 뭐 실험 같은 거. 근데 너는 너한테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있어? 혼잣말이라도? 혼잣말은 특히 더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하잖아. 근데 그거 너 혼자만 듣잖아. 근데 너가 너한테 욕하는 거잖아.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딸아이가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근데 비단 딸아이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혼잣말로 나만 듣게 나한테 욕해요. 자기 자신한테. 부터 제 지인들은 저랑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저를 되게 신기하게, 뭐 되게 재밌게, 너무 특이하게 저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혼자 칭찬을 되게 잘해요, 저는. 깜짝 놀랄 만큼 저는 기계치예요. 아니, 좀 뭘 하는 걸 되게 서툴러요. 정말 많이 못해요. 근데 뭘 하더라도 또 막 난장판이 된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쌀 3kg 요만한 걸 사가지고는 김치냉장고에 넣으려고 통에다 이렇게 담아요. 이 담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순조롭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정말 쏟아버리거나 뭐가 되게 한 번에 원큐로 제대로 뭘 해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연하게 정말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단순한 것들을 내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냥 해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나한테 엄청 셀프 칭찬 엄청 하고, 와, 나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굉장해. 최고야. 해냈어. 이거를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정말로 즐거워서 행복해서 완전 최고여서 그냥 바로 나와요, 나한테. 그걸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 언니 되게 이상해. 너무 특이해. 어떻게 셀프 칭찬을 저렇게 과하게 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나 아니면 나한테 누가 칭찬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 듣고도 되게 슬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어느 글을 읽는데, 엄마가 없다라는 것은 100점 맞은 내 시험지를 자랑할 곳이 없다라는 요거 적혀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 우리 아이가 막 걷고 뭐 한글 깨치고 막 이런 그 너무 엄마로서의 감격이 막 올라올 때 저는 정말로 자랑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칭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셀프 칭찬 엄청 많이 해요. 정말 10사람이 할 뭐 내가 다 혼자 다 해요. 그러고 또 보통의 사람들은 나 자신한테, 자기한테 칭찬이 좀 인색하고 대신에 나를 질책하는, 스스로한테 질책하는 건 굉장히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나 스스로 질책하는 거를 되게 살짝만 해요. 뭘 하다가 쏟았어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에이, 또 쏟았어. 괜찮아. 두어 담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계속 적용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뭐 그 사람이 뭐 실수했어요?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니까 사람인 거잖아요. 오늘 말의 힘이잖아요. 이 말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 오늘부터는 나한테 한번 적용시켜보는 건 어떨까 해요. 잘못된 예가 예전에 내가 그 영상에 보였죠. 괜찮아에 나를 가뒀다고. 그게 정말 안 좋은 예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죽음이 보였어요. 그냥 어떤 악마가 나한테 속삭이는 것 같았거든요. 너 이래도 안 죽어? 죽어야지. 이 정도는 못 견디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나 살고 싶은 거죠. 그때는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을 인지 못했을 때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옥에 있었을 때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그냥 괜찮아라는 곳에 그것들을, 그 지옥을 그냥 다 넣어버렸던 거죠. 그냥 뭐 건드리고 뭐 하고 치워. 그냥 자체가 그냥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좋은 프레임, 안 좋은 예예요. 괜찮아 이런 단어에 그냥 나를 넣어버리는 거. 괜찮아가 저는 긍정적인 단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긍정이 아니었어요. 왠지 그냥 부정적인 단어였어요. 괜찮아? 하지 말고 나 안 괜찮아. 지금 그래요. 언니 괜찮아요? 그럼 아니 별로 안 괜찮아. 근데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그래야 기분 좋아질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솔직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고. 그냥 어려운 거 힘든 것도 내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뱉기 나름이고 별거 아니야. 그냥 할 수 있어. 예로 시험도 예전에 이제 뭐 한식 자격증 딸 때도 그렇고 뭐 그 어떤 걸 저는 음식을 정말 못해요. 못하는데 한식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때에도 제가 어떤 말을 나한테 뱉냐면 저 사람들도 하잖아.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 저 사람들도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나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내가 뱉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바보 천치 아니잖아. 한글도 알고 나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알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막 다 알고 이거는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럼 안 해요. 정말 나한테 솔직해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나는 모든 게 싫으니까 안 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한 10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8, 9개도 안 하면서. 근데 저는 솔직히 100개 중에 그 한두 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차이가 엄청 큰데 그냥 내가 쉽게 뱉기 때문에 본인도 쉽게 자기 상황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각 사람마다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제 위주로만 말을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하는 생각들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나한테 힘이 되는 말. 어떤 내가 알잖아요. 나는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 안 좋아하는 말은 나한테 절대 하지 말고 그래도 남이 나한테 이런 말 했을 때 되게 좋았어 하는 말 나한테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밝아져요. 그리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